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오늘은 반대로 크게 하락하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 투자자가 4조 원 넘게 매수를 하긴 하였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러다가 혹시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는 제가 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썸네일의 타이틀을 잡았다라는 것은 또 시각이 변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망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각오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각오 속에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실제 여러분들 투자에서 이제는 적용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각오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고변동성 장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00년 초반 수준의 변동성이 이제 매일같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폭등, 하루 폭락, 하루 폭등, 하루 폭락, 이러한 장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대에 낮았던 증시 변동성은 이제 잊으시라고 말씀드리곤 하였죠. 지금의 변동성은 과거 2000년 초반 수준의 강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많이 불안하거나 혹은 밀리면 일단 사고 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폭등했으면 오늘 폭락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되면요, 이 변동성이 하루하루 단위로 보는 시장 흐름보다는 더 차분하게 그렇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초중반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 급락, 하루 폭등, 하루 급락, 하루 폭등하는 시장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 빠졌다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카드비 땡겨와서 미수 풀베팅 한 다음에 다음날 깡통계좌 되는 일들이 허다했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좀 하루하루의 시세보다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좀 긴 시각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 단위에서도 우리가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종목 내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세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혹은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셨다 하신다면 친구들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신기한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 폭락하고 있으면요, 다른 종목에서 쑥쑥 올라오면서 폭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그 이전 2010년대 시장 같으면은 거의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면, 2020년대, 2021년 현재 증시는 폭등하는 종목은 폭등하고 폭락하는 종목은 또 폭락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가 없다면요,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지금이라도 단단히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폭등하는 종목이 있고 폭락하는 종목이 있다. 그걸 그냥 한 통으로 보면요, 그냥 고요한 울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는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조금 센 얘기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가지수 10% 정도의 하락에 대한 각오는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거 비관론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어저께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요. 대신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한 1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 정도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억 속으로 그리워하는 2003년에서 2007년의 강세장, 만 5년 동안의 증시 동안에 주가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때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구간이 주가지수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던, 03년에서 07년에 화려한 장세인데, 이렇게 보면, 매끈해. 저렇게 쭉 올라가니, 저 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한 번씩 움푹움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게 만만치 않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20%가 넘어가는 지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도 10% 수준, 2006년에도 10% 수준, 2003년에는 연초부터 날벼락, 그리고 2007년에는 여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스타트 하면서 10% 이상의 지수 하락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자, 과거에 화려했던 시장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지수 10% 정도에 대한 하락이 없다면요, 향후에 지수가 지금 3,200 어제 봤는데 4,000을 넘든 5,000을 넘든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수인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들 그 수익률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나는 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각오가 없어서 좀 힘들었던 시기, 많은 분들께서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 그때 주가지수가 단 7% 조정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난리 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괴로워하셨던 기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단 7% 하락에 괴로워했어요. 자, 앞으로의 시장 혹시나 단기간에 10% 정도 하락이 오더라도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들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성과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가 4,000을 가든 5,000을 가든 또는 그 이상 엄청난 숫자를 가든 주가지수 하락에 대한 마음의 각오가 없게 되면 실제 조정이 닥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매매가 꼬이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셔야죠. 과거 선배 개미 투자자들은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무조건 자산 배분 전략, 무조건 하십시오. 이건 그냥 해요. 해. 난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 못 먹어도 인생은 걸어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영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참 거긴 제가 다루지 않을 영역입니다. B2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확률론 쪽으로 파산 이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든 반드시 자산 배분 전략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귀찮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자산 배분 전략 하면 진짜 따답을 먹을 수 있는데 조금밖에 못 먹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이 갖춰지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만약의 사태, 앞서서 언급드렸던 10%의 지수 하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은 그 리밸런싱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게 뭐냐면 비율을 주기적으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나는
5대5, 어떤 분은 뭐 7대3, 뭐 8대2,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맞춰서, 본인의 전략 비율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가상의 주가 지수가 제자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저절로 생기는 무슨 도깨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클로드 셰넌이라고 해서 정량 분석 투자의 뭐랄까 원조, 할아버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분이 발견했다 해서 셰넌의 도깨비라고 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리밸런싱 과정에서 증시가 상승하면 간접적인 매도, 증시가 하락하면 간접적인 저가 매수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효과도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실천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계세요. 심지어 저의 동쪽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비율이 제법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지금 증시 상승장만 생각하시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무시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 꼭 지금 당장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이 머리 위에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산 배분 전략. 그 영상 제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제발 하시란 것입니다. 자, 3월 정도에 예탁결제원에서 12월 결산법인 주주현황 통계가 나올 테지만, 요즘 분위기로 보면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한 분위기가 강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이 전체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세 종목이다? 그러면 이거 분산 투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 종목 정도 되면요, 엄밀히 따지면 저기 한 종목에 가장 큰 자금 넣고요, 나머지 자금에는 한 100, 10만원, 5만원, 이렇게 이제 짜투리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몰빵 투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상 외에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우량하다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수익률이나 과거 선배 개인에 비해서 양호한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자, 어쨌거나 한 바구니에 모든 투자금을 담게 되면요, 자, 정말 만약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우량주에 내가 몰빵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이 잠깐 브레이크 걸려서 하락한다? 그러면 지수가 10% 하락할 때 그 종목은 20%씩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딜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리스크, 개별 종목 단위의 위험을 분산시키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각오와 대응 방안, 변동성에 대한 각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각오,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으로서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 투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켜가시게 되면요, 향후에 주가 지수가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엄청난 지수로 갈 때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익률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한다면요, 과거의 선배 개미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낙오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향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진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긍정적인 논평도 내고 있다 보니 좀 과열된 심리가 또다시 우리 구독자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또다시 잔소리 한마디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각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오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부침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함께 멀리, 더 높은 곳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